안녕하세요. 벌써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4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하여간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정말 그 확진자가 빵이 될 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광고를 할게요. 학교에서 이제 그 공문이 오기를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치르지 않고 좀 과제로 대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과제로 이제 대체를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개인 과제 30개 그렇게 저 말씀을 드렸죠. 개인 과제 저 국어문 규정에 틀린 것, 맞지 않은 것 30개를 모아서 그것을 고쳐오는 것, 그거를 이제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밖에 좀 돌아다니거나 그러길 좀 힘든 상황이니까 하여간 뭐 최대한 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인터넷 뭐 기사라든지 뭐 아니면 저 그 책에서 틀린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책 말고요. 뭐 다른 책, 그 보통 이제 일반적인 출판물 같은 것, 그런 것 아니면 공문 뭐 그런 것에서 틀린 것을 다 이제 찍어 오셔서 그래서 그거를 30개로 수정하는 식으로 해도록 그 고쳐오는 것, 그 과제를 바로 중간고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출판물이라고 그래서 뭐 출판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혹시 잠깐 밖에 나가시거나 그러시겠으면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 마트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틀린 그 표지라든지 아니면 뭐 상점의 간판 같은 것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거 이제 틀린 거 찍어서 고쳐오는 것. 날짜는 우리가 5월 말 있죠? 5월 말, 5월 29일까지 5월 29일까지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우리의 저 교육 시스템 있죠? 거기다가 제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고사로 대체를 하고요. 기말고사는 약간도 그때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학교 방침에 따라서 그게 또 치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중간고사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는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저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교재 가져오셨죠? 교재 7페이지에 제 5절 두음 법칙 지난번에 그 길라잡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제 10항 이제 한글 맞춤법 10항을 할 차례인데요. 자 길라잡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한국어에서 두음 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가리킨다.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리을은 무조건 니은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둘째, 두음 야녀 뇨뉴니가 야여 요유이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무조건 이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녀 뇨뉴니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 있죠? 이중모음 이중모음 앞에서 그 앞에서의 니은만 이응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셋째, 둠, 랴려, 료류리는 이게 리을은 니은으로 변하죠. 그래서 야뇨, 요뉴니가 됐다가 자 둘째 항목을 보면 두음 법칙 둘째 항목을 보면 야뇨, 요뉴니는 야요, 요유로 바뀌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랴려, 료류리가 야여, 요요이로 바뀌는 것이 바로 셋째 항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한글 맞춤 10항 니은 두음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아까의 길라잡이의 둘째가 10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항은 첫째네요. 그 다음에 12항은 셋째입니다. 그래서 10항은 둘째, 그 다음에 11항은 첫째, 그 다음에 12항은 셋째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니은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여뇨뉴니 야도 빠졌는데 야녀뇨뉴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 유이로 적는다. 여기에 뭐 야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야는 안 나왔지만 야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자,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여자는 여자로 그 다음에 연세는 여자는 여자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는 연세로, 요소는 요소로, 유대는 유대로, 니토는 이토로, 닉명은 익명으로 그렇게 적기로 했다.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첫 자리, 그게 이제 두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음에 관련된 법칙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두음에 야녀 뇨뇨니가 오면 야여 요유로 바뀐다. 그것을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자, 다만은 예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식팡의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 의존명사에서는 두음 법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야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양중이나 연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금 있죠? 금이 10돈이 한 냥이에요. 10돈이 한 냥인데 요즘 뭐 한 돈에 얼마 정도 하나요? 금값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돈이 25만 원 정도 했으니까 한 냥은 250만 원 가량 하는 꽤 큰 돈이네요. 그 큰 양이네요. 큰 무게. 그 다음에 그 양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정도 무게가 나간다는 그 이야기고요. 연은 1년, 2년, 3년 할 때 그 연입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명사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녀석, 이거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 님, 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명사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 붙임 1번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당뇨, 결류, 은닉 남녀의 여, 당뇨의 요, 결류의 유, 은닉의 닉은 이거는 단어의 첫머리 아니죠? 즉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뇨, 유, 닉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붙임 2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아니면 합성어 이럴 때는 그게 뭐 첫 자리가 아닌 걸로 봐요. 그래서 두음 법칙을 첫 자리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8페이지 볼까요? 자, 신여성. 이게 신 플러스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여성 이러면 여성이 지금 여성의 여가 둘째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신여성으로 신여로 녀로 그렇게 적어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거 신여성이라고 적어주는 이유는 그 앞에 신이 접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과 여성이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여성의 여가 두음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연불도 마찬가지고요. 공 플러스 연불이죠. 그래서 연불도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공연불 이렇게 발음하니까 띄어서 발음하니까 마치 저 단어의 첫 자리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존, 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존과 여비는 이제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뒤에 여비 같은 경우가 하나의 단어처럼 이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여비를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해설 볼까요?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구년 플러스 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좀 대비가 돼요. 신여성인가요? 신여성으로 적죠? 그런데 신년도는 신연도인가요? 신연도인가요? 신연도로 적어요. 이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신여성은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요? 신 플러스 여성. 그렇지만 신년도는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신년 플러스 도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요거는 지금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식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죠. 그래서 연으로 그렇게 도움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도움법칙 적용하고요. 자, 그게 저 아래 해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3번 볼까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한국 여자 대학, 성신 여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는 그것도 이제 고유명사 두음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서 띄어있잖아요. 띄어있기 때문에 두음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줍니다. 대안, 요소, 비료,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대안, 요소, 비료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대안과 요소를 띄어서 읽으니까 요소를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줍니다.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고표하시오. 자, 제작 연도와 제작 연도가 있네요. 자, 이거는 지금 띄어서 읽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연도가 맞고요. 자, 근데 다만 몇 년도 할 때 있죠? 요거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의존명사는 그걸로 읽는다고 그랬죠? 저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연도냐 이럴 때는 몇 연도 앞에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 연도 할 때는 그건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인데 그런데 몇 연도 할 때는 이때는 저 의존명사로 2020년도 이런 식으로 연도 할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아서 앞에 게 맞는 겁니다. 같은 연도지만 다르게 쓴다는 것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침 1번 임진년, 임진연 어떤 게 맞나요? 임진 앞에 게 맞죠?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는 당연히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아서 임진연 앞에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침 2번 볼까요? 신여성과 신여성이 있군요.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나 아니면 합성어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한다. 자, 신 플러스 여성이니까 뒤에 게 맞는데 자, 참고로 신년도와 신연도는 뭐가 맞나요? 이거는 신년 플러스 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태적 분석이 되기 때문에 신년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부침 3번 한국여자대학교 한국여자대학교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명사일 때 띄어서 읽을 때는 그때는 한 단어처럼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두음 법칙 적용한다. 뒤에 게 맞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에 한글맞춤법 11항을 볼까요? 리을 두음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네요. 한글맞춤법 11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아까 전에 첫째, 둘째, 셋째에 그 두음 법칙이 있었죠. 그게 제가 아마 저 첫째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셋째 규정이군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맞춤법 11항 리을 두음 법칙 요거는 그 셋째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글맞춤법 12항이 바로 첫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으니까 조금 수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11항 볼까요? 한자음 랴려 료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여 요유 이로 적는다. 그래서 랴려 료류리는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니까 야녀 요윤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여 예 요유 이로 그렇게 적기로 했다라는 것. 이건 뭐 몇 개가 더 추가가 됐네요. 하여간 그 이중모음 있죠? 이계 이중모음 앞에 오는 리을은 이응으로 바뀐다. 니은을 거쳐서 이응으로 바뀐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볼까요?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네요. 양심, 양심 틀립니다. 력사 틀리고 역사가 맞고요. 레이 틀리고 예의가 맞고 용공 틀리고 용공이 맞고요. 류행 틀리고 유행이 맞고 리발이 틀리고 이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다 맞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자, 그 예를 보시면 이제 의존명사 있죠? 의존명사는 그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거는 10항도 마찬가지고 11항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면리냐? 그럴 때 그 거리를 세는 단위 리.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리 같은 경우에는 다 의존명사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로 적습니다. 자, 부침 1번 볼까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계량, 설량, 계양이 아니고 선양이 아니고 계량, 설량 이런 식으로 량으로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첫머리 아니고 그래서 두음이 아니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력, 협력, 사례, 혼례, 와룡, 쌍룡, 하류, 금류, 도리, 진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서 볼까요?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쌍 플러스 용 아니냐. 예, 그래서 쌍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쌍용은 예, 쌍용이라고 용, 쌍용이라고 이렇게 적기로 했다고요. 쌍용. 왜냐하면 이거 쌍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쌍 플러스 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쌍용은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이거져 쓰이는 거니까 쌍용으로 적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게 많이 아시는 쌍용 자동차는 쌍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쌍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 표기 요거는 한글맞춤법 이전에 만들어진 표기니까 소급해서 고치진 않습니다만 현재의 그 시각에서 볼 땐 잘못된 표기고요. 쌍용 자동차는 쌍용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 볼까요?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율은 열율로 적는다. 자 그래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것 요거는 열율을 열율로 적는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거 알고 계셨으면 그래도 고급 한글 맞춤법 사용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숨겨져 있는 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열율을 열율로 이렇게 도움법칙 적용해서 적는다는 것이 바로 다만 예외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볼 때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요. 나열, 나열 뭐가 맞나요? 이거는 모음 뒤네요. 나의 아 뒤니까 열로 적어줍니다. 나열 맞고요. 나열을 틀리고요. 분열, 분열 뭐가 맞나요? 이것도 니은 뒤죠. 니은이나 모음 뒤에서는 열율로 도움법칙 적용해서 적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분열이 맞고 분열이 틀린 겁니다. 치열, 치열 역시 치열이 맞고요. 모음 뒤니까요. 선열, 선열 이것도 니은 뒤니까 선열이 맞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비열, 진열, 규율, 선율, 비율, 전율, 실패율, 백분율 이런 식으로 요게 그러니까 니은이나 모음 뒤에서는 다 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분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 니은 뒤죠? 니은 뒤니까 율로 적어주는데 자, 요건 볼까요? 시청률인가요? 시청률인가요? 자, 이거는 니은이나 모음 뒤가 아니군요. 이응 뒤네요. 이응 뒤. 이응 뒤면은 도움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틀리고. 니은이나 모음 뒤에서는 도움법칙을 적용한다는 것. 자,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행열이냐, 행열이냐. 여러분 수학 시간에 행열이니까 행열이니까 이것도 이응 뒤네요. 이응 뒤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열이 맞고요. 행열이 틀립니다. 즉 그래서 요 시청률 같은 거는 백분율하고 같이 많이 나와요. 백분율은 요거는 니은 뒤니까 도움법칙 적용해서 백분율로 적어주시고 시청률은 시청률 이응 뒤니까 니은이나 모음 뒤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률로 적어주신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붙임 2번 볼까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보는 대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립장군, 최린, 채륜, 하륜 이런 식으로 외자로 우리가 딱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름 있죠? 저기 성 하나, 이름 하나. 그래서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름일 때는 그때는 신립으로 그렇게 최린, 채륜, 하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신립도 맞고요. 신입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입장군도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립, 뭐 신입장군 아세요? 신립장군?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죠.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한국의 전 육군을 이끌고 배수의 진을 쳤다가 전멸을 당한 그런 그래서 참 조선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군인데요. 하여간 신립장군, 요분은 제 외자기 때문에 그렇게 립으로 적는 것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도 역시 두음법칙 적용해서 입으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만 립으로 적는 거 허용하고요. 자, 해설 보시면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방빈수, 김윤식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려원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정려원이라는 배우 그렇게 적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예, 틀립니다. 정여원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름이 두 글자거든요. 그래서 정여원이라고 적어줘야 되고, 예, 또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래원, 예, 김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김래원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군요. 왜냐하면 이름이 두 글자니까요. 한 글자일 때만 예, 이런 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리을로 적어주는 것이. 자, 부침 3번 볼까요? 보시면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궁련, 대한교련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데 이렇게 준말 있죠? 이렇게 두음을 따가지고 예, 앞에 있는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 이런 걸 제가 두문자어라고 그러거든요. 예, 두문자어 그 단어의 앞에 글자를 따와가지고 그렇게 저 단어를 만드는 걸 두문자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예, 그 궁련이라고는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그 두음의 환경이 아니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정경련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인데요. 예, 이런 경우도 전경연이 아니라 정경련으로 예, 그렇게 하나의 글자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이 되니까 예, 두음이 아니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설 볼까요? 예, 뒤에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몽땅 다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침 4번 볼까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이거는 시판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나 아니면 합성어에서는 뒤에 두음 법칙 적용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이용, 역 플러스 역 플러스 이용이군요. 그래서 역이용으로 역리용이 아니라 역이용으로 적어주고요. 연 플러스 이율이니까 연이율, 열 플러스 역학이니까 열역학, 그 다음에 해외 플러스 여행이니까 해외 여행, 해외 리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으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래 해설 보시면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대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자, 예외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자, 밀입자 있죠? 이게 미 플러스 입자예요. 그래서 미입자로 적어줘야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더 관용적으로 입에 그냥 굳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미입자로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비록 이제 미가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지만 그렇지만 부침 4번을 적용하지 않고 밀입자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소립자도 마찬가지고요. 소 플러스 입자입니다만 사람들이 소립자, 소립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소 입자를 그렇게 분리해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류탄도 마찬가지고요. 총유탄 보세요. 총 플러스 유탄이잖아요. 그래서 수 플러스 유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유탄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것 같지만 다 사람들이 수 플러스 수 유탄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수류탄이라고 하나로 발음해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용에 따라서 그렇게 수류탄으로 적어주기로 한 겁니다. 파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몰 염치는 몰 플러스 염치로 그렇게 발음이 되지만 파렴치는 파 플러스 염치로 이렇게 분리해서 발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파렴치로 그렇게 예외. 밀입자, 소립자, 수류탄, 파렴치 요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에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나오는 경우, 자, 개, 연, 구름, 양, 헛파숨, 양 이런 식으로 양이 지금 연과 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지금 저기 양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난이나 란,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규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그러니까 그 한자어일 때는 뒤에서는 요게 량이나 그 다음에 란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 외래어 뒤에서는 요거를 양이나 난으로 적어주세요. 난. 그래서 요거 요거를 이제 지금 여기 양만 나왔습니다만 요 난도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뒤에 나옵니다. 그냥 뭐
훨씬 더 좀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한자어에 량 붙는 경우,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적설은 한자어거든요. 적설량입니까? 적설량입니까? 적설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고 란입니까? 투고 난입니까? 투고는 한자어거든요. 투고 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설량, 투고란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자, 고유어 외래어 뒤에 난이 붙는 경우, 자,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구름 양입니까? 구름 량입니까? 네, 구름 고유어죠. 구름 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어머니, 그러니까 어린이가 적는 난이 있다. 저 신문에. 그래서 어린이 난입니까? 어린이 란입니까? 네, 이건 어린이 난이 되겠죠. 어린이 난. 고유어니까요. 그 다음에 외래어 같은 경우에 다운받는 거 있죠? 네, 다운 양이 맞나요? 다운 량이 맞나요? 네, 다운 양이 많다. 그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십 있죠? 가십. 스캔들이나 이런 거, 예, 그런 걸 이제 쓰는 난인데, 가십 난이 맞습니까? 가십 난이 맞습니까? 가십 예, 난이 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예, 알아두세요. 한자어 뒤에서는 량 난이 붙고 고유어 외래어 뒤에서는 양 난이 붙는다. 자, 그럼 이제 붙임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서 쓰는 수도 붙임 4에 준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서울 플러스 여관이니까 서울여관으로 그렇게 적어주시고 신흥 이발관 고유명사일 때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술을 살 때 6666 같은 경우에 이거 6666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6666 이런 식으로 따로 세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래 해설 볼까요? 66, 36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6, 36이 아니라 66, 36 이런 식으로 구구단 외울 때도 두음법칙 다 적용해 주시고요. 다만 5, 6도 6, 6봉 등은 5, 6, 6, 6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적어주고요. 5, 6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5, 6도 6, 6봉 5, 60 이게 5, 6도 뭔지 아세요? 자, 5, 6도는 뭐냐 하면 어떨 땐 5개로 보이고 어떨 땐 6개로 보이는 섬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 5개가 되나요?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밀물대 있죠? 밀물대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섬이 5개로 보이네요. 자, 썰물 때 물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섬이 6개로 보이는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5, 6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 5, 6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 6도를 가리키는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하여간 일반 명사인데요. 하여간 섬이 5개나 6개로 보이는 것, 그 섬이 이제 5, 6도로서 제일 유명한 섬인데요. 하여간 그런 섬을 5, 6도라고 그러고요. 6, 6봉 같은 경우에도 봉우리가 6개 있는데 그 뒤에 또 6개가 더 있어서 총 이제 12개가 되는 그런 봉우리를 6, 6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이어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니까요. 5, 6도, 6, 6봉, 그 다음에 5, 60 이렇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다만, 면리, 몇이. 자, 의존명사 두음법칙 적용 안 하지요. 그래서 몇리가 맞고요. 자, 붙임 1번 볼까요? 쌍용, 쌍용. 뭐가 맞나요? 쌍용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인식이 되는 것이니까 쌍용으로 적어준다. 쌍용은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모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쌍용. 우리가 쌍용 자동차고 틀리다는 것. 현재 관점을 보면 틀리고 쌍용이 맞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다만 이제 실패율과 실패률이 있네요. 실패률과 실패율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열률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실패 같은 경우는 실패의 패의 애가 모음이군요. 그러니까 두음법칙 적용해서 실패율로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붙임 2번 볼까요? 신립, 신입장군. 둘 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간 외자일 때는 이렇게 그 도움법칙 적용하지 않고 적어줄 수 있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고요. 예, 그렇지만 참고로 정여원, 정여원은 정여원만 맞습니다. 뒤에 것만 맞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두 글자일 때는 외자가 아니라 두 글자일 때는 이런 도움법칙 적용합니다. 적용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여원이라고 적어주는 것이고요. 자, 부침 3번 정경련. 예, 요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정경련 뒤에 게 맞고요. 부침 4번 등용문, 등용문.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좀 다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넘어가 버렸네요. 자, 부침 4번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